네, 강프로입니다. 자, 포스코 퓨처엠하고 포스코 홀딩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 뭐 지금 인터배터리 관련된 내용들로 조금 얘기들이 있죠. 뭐 배터리 팩부터 배터리 셀 그리고 전고체 배터리까지 이야기들이 많은데,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주가는 미래 가치를 반영합니다. 포스코 퓨처엠도 그렇고 포스코 홀딩스도 그렇고 작년 7월 달, 23년 7월 달이 고가를 형성을 했죠. 그리고 나서 꺾였어요. 자, 근데 이 과정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내용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지금은 주가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 내용을 이야기를 드릴 겁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가격이라는 점 반드시 기억하시고, 인터배터리 관련된 내용이나 다른 뭐 전고체나 뭐 양극재에 대한 수요나 이런 부분 사실 다 아는 내용이잖아요. 이것보다 타점에 대한 부분을 제가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제가 최근에 금양을 매매하고 있는데 금양 관련해서 이야기를 드리면서 2차 전지 관련된 내용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까지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자, 근데 그 말씀드리기 전에 요즘에 하도 입으로만 떠드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일단 인증을 먼저 하고 갈게요. 자, 제가 조회를 계속해서 누르고 있는 건 조작이 불가능한 화면이다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고요. 지금 이 화면은요, 키움증권의 자동일지 수익률 비교 차트 화면이고요. 기간은 1월 2일부터 3월 7일까지고요. 그 기간 동안의 내 계좌 수익률은 120%입니다. 오늘 종가 기준입니다. 자, 이 기간 동안에 코스피 등락률, 뭐 코스닥 등락률, 시장의 등락률은 그렇게 좋지 않았던 걸 보면요, 시장 대비해서는 사실상 뭐 비교가 불가능한 수준의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계좌 수익을 오픈하는 건 손실이 난 부분까지 다 포함이 된 것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토대로 이해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내용을 토대로 제가 구독자분들과 함께 10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으니까, 그쵸? 어떤 종목을 제가 매매하는지 반드시 보시고 이해를 하시면 이런 매매를 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어떤 종목을 매매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화면을 여니까 이거는 키움증권의 0606 화면이거든요. 실제 제가 거래한 타점에 대한 부분이 다 나와 있는 겁니다. 자동으로 찍히는 거예요. 에브리 보십니다. 2월 달에 제가 매매한 내용이 정확하게 보이죠. 그쵸? 이렇게 내용이 있고, 제가 하나, 둘, 셋 매매가 끝나고 3일 동안 47%의 수익을 내고 나왔습니다. 근데 어떤 종목입니까? 신고가 종목이죠. 그쵸? 무슨 얘기냐? 주식시장은 미래 가치를 반영하기 때문에 이게 포스코 홀딩스, 포스코 퓨처엠,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제가 매매한 결과인 에브리봇뿐만이 아니라 홀딩스나 퓨처엠도 같은 원리에 의해서 주가가 움직인다는 걸 이야기를 드리기 위함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내용을 토대로 뭘 합니까?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소통방에 다 공유를 합니다. 에브리봇 같은 경우에 2월 달의 상황을 올려서 제가 보여드리면, 자, 정확하게 다 나오죠. 2월 1일 에브리봇 시장가 매수. 웬만하면 제가 장 시작 전에 이렇게 종목을 다 드리는데, 에브리봇은 제가 장중에도 한번 나갔습니다. 그쵸? 사라. 그쵸? 긴 말 드리지 않겠습니다. 47%.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모여서 뭐가 된다? 아까 전에 그 제가 보여드렸었던 계좌 수익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엑시콘, 사피엔 반도체, 금양. 그쵸? 내용 봅니다. 엑시콘 오늘 뭐 고가 대비해서는 조금 빠졌는데 결과적으로 저는 매도를 했고요. 14.47%의 수익을 보고 나왔습니다. 정확하게 제가 매수한 타점이 이날 그리고 1월 달에도 나와 있죠. 그런 부분을 시가에 다 공략할 수 있게 제가 오픈을 합니다. 그 밑에 사피엔 반도체는 오늘 상한가를 갔는데 저는 매도를 했습니다. 41,250원에 제가 한 20% 가기 전 한 7%에서 8% 정도의 매도를 했으니까 그 뒤에 한 10% 이상의 추가 상승이 나왔죠. 아쉽죠, 저도. 근데 어쩔 수 없다. 제가 충분히 먹을 만큼의 수익은 먹고 나왔습니다. 매수는 이날, 그쵸? 이틀 전 화요일부터 진행이 됐고요. 오늘 시가에 추가 공략을 했고, 그리고 오늘 장중에 매도한 것까지 해서 17% 수익. 근데 사피엔 반도체는 2월 달에 신규 상장한 종목이고요. 신규 상장한 날 매수하고 그리고 나서 27% 수익. 딱 1박 2일 걸렸습니다. 이런 매매를 하기 위해서는 타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타점에 대한 부분도 소통방에서 다 공개를 합니다. 그 밑에 금양, 그쵸? 오늘 꼭 이야기를 드려야 되는 종목이죠. 금양. 자, 금양 한번 보면 이틀 전에 제가 매수를 했고요. 그리고 나서 1박 2일 동안 15% 수익, 그리고 다음 날에 또 매수. 오늘입니다. 계속해서 보유 중입니다. 2차 전지에 대한 제 시각이 어떤지를 볼 수 있는 부분이죠. 근데 여기서 제가 사피엔 반도체에 대한 타점을 보여드릴게요. 자, 잘 보세요. 5분봉의 타점을 보면 정확하게 올라오는 부분에서 제가 매도를 하고 나왔죠. 근데 매수는 시가 공략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상장 초기, 그쵸? 상장 초기의 상황을 보면 그 매수를 했고요. 그쵸? 정확하게 시가에 매매 공략이 들어갔고,
고가 보고 떨어지는 구간에서 확인하고 매도한다. 그쵸? 다른 부분을 일봉에서 보더라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HLB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어떻습니까? 신고가 만들고 조정 보고 반등 확인, 매수 3일, 매도 31% 수익. 그리고 내가 판 것보다 올라왔지만 확인하고 매수한다. 계속 보유 중입니다. 이런 타점에 대한 부분을 제가 10억 만들기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하고 있고요. 무엇보다 무료 공개한다. 자, 그래서 내가 매매하기 너무 어렵다,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소통방으로 들어오시면 되고, 다 무료 진행하니까 구독과 좋아요는 의리로서 딱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 번호로요, 소통방 입장 링크를 다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인증은 요 정도 하면 되겠죠? 뭐 계좌 수익률까지 깠는데 더 깔 게 없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중요한 얘기, 요 내용. 자, 포스코 퓨처엠도 그렇고요, 포스코 홀딩스도 그렇고 2차 전지죠. 그리고 에코프로도 그렇고 에코프로 BM도 그렇고 2차 전지입니다. 제가 이렇게 왜 말씀드리느냐, 인터배터리 관련된 내용으로 인해서 거기서 호재가 터져서 주가가 상승할 것이다, 이런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보다 주가가 빠릅니다. 자, 포스코 퓨처엠과 포스코 홀딩스를 본다기보다, 그쵸, 여기는 다른 사업부까지 포함되어 있잖아요. 에코프로 BM을 한번 보자고요. 에코프로 BM, 그쵸, 고가가 58만 원입니다. 그쵸? 그리고 시작점 23년에 시작점 10만 원이 한 5배 6배. 에코프로는 이거보다 더 올랐죠. 15배 올랐으니까. 이걸 가지고 우리가 실적을 한번 비교를 해서 보자고요. 에코프로 BM의 실적. 그쵸? 21년도에 1150억. 그리고 22년도에 딱 3배 3.5배 정도 올랐죠. 그리고 나서 역성장을 했지만 3.5배가 올랐는데 주가는 어느 정도 있는 그대로 보여드리는 겁니다. 잘 보세요. 2020년도에 에코프로 BM의 주가는요 15,000원이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10배 올랐어요. 언제까지? 1년 반 동안. 그쵸? 그리고 나서 어떤 부분이 나왔느냐, 추가적으로 58만 원까지 올랐습니다. 자, 그러면 주가 상승폭은 15,000원부터, 그쵸, 곱하기 10 곱하기 3, 30배 올랐습니다. 자, 긴 말 드리지 않아, 30배 이상이죠. 주식시장은 미래 가치를 반영해요. 실적보다 주가가 빠릅니다. 그러면 우리는 실적을 봐야 될까요? 전망을 봐야 될까요? 아니면 주가를 봐야 될까요? 주가가 올라가면 뒤따라서 호재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면 주식시장에서 돈을 못 법니다. 조정이 왜 들어오는지도 몰라요. 무슨 이야기냐면, 자, 보세요. 미래 가치를 가격이 먼저 반영했으니까 실적이 올라오는 과정에서 주가가 빠집니다. 왜? 주가는 100km 속도로 올라왔고 실적은 10km, 15km 속도로 따라오니까. 그러면 주가가 올라갔다가 빠지는 구간이 있겠죠. 조정 없는 주식은 없으니까. 이 구간에서 우리는 뭘 봐야 돼요? 자, 다시 설명드릴게요. 진짜 이거 이해하면 그냥 끝이라고 보시면 돼요. 주가가 먼저 올라간다. 뭐보다? 실적보다. 그러면 우리는 올라가는 주식에서 호재를 찾는 거지, 호재가 있는 주식에서 올라가는 차트를 구분하는 게 아닙니다. 그쵸? 이거 호재 딱 떴다. 흔히 얘기하는 불기둥, 양봉이 딱 떴어요. 장대 양봉이 하나 딱 섰어요. 이 장대 양봉이 서 있는 구간에서 우리가 이걸 뭐라 그래요? 뭐 다 다르게 부르긴 하지만 거의 대부분 기준봉이라고 부르죠. 이걸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이것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고 그냥 올라치면서 신고가를 딱 만들어 놓으면 고가 매물을 흡수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걸 보여드릴게요. HLB 올라가면서 매집하는 겁니다. 결론은 그래요. 진짜 이해하셔야 됩니다. 12월 달 보세요. 올라오면서 신고가 만들죠. 추가 상승 나오죠. 아까 전에 제가 매매 어떻게 했는지 다 보여드렸죠. 이걸 가지고, 자, 12월 달에 수급을 한번 볼게요. 이걸 가지고 뭐 검은 머리 외국인 어쩌고 저쩌고 또 그런 식으로 얘기할 거 제가 알고 있어요. 보세요. 12월 달에 500억 외국인 매수입니다. 270, 120, 150, 180, 190, 140, 170. 그쵸? 억 단위입니다. 계속해서 매일매일 뭐래요? 매수합니다. 매집을 하는 거예요. 신고가를 간다는 건 누군가가 어떤 주체가 됐든 개인이든 외국인이든 기관이든 들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게 뭐예요? 매집이에요. 근데 과거의 매집 구간하고는 전혀 다르게 보셔야 된다는 거죠. 보통 이런 상황에서 자꾸 사람들이 매집한다고 생각해요. 거래 없이 빠질 때. 그쵸? 그게 아니라 올라가면서 매집하는 겁니다. 특히나 HLB도 그럴진데 포스코 홀딩스나 포스코 퓨처엠 같은 거는 개별 세력이 들어와서 주가를 좌지우지할 수 있나요? 그 자체가 불가능하죠. 무슨 얘기냐면 주가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매집이 이루어진다는 거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쪽에 들어오는 최근의 주식시장의 자금은 모두 다 펀드 자금이 주류를 이루고 있고요. 그 펀드 자금이 올라가는 과정에서, 그쵸? 매집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내가 여기가 싸다 그래서 매집하잖아요. 떨어졌다 올라가면 로스컷해요. 왜? 펀드는 로스컷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시장 수익률을 하회하거나 뭐 높아지는 건 상관없죠. 근데 하회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지금은 뭐예요? 누구도 건드리고 있지 않다. 거래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건 일반적으로 포스코 퓨처엠의 오늘 거래 1,000억인데
일반적으로 들어오는 거래 정도가 포스코 퓨처엠의 거래 규모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뭐 해야 돼요? 확인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확인해야 되는 단계가 왔으니까 여기서 이걸 봐야겠죠. 이제 주도주가 어딜까? 2차 전지 내에서. 그렇죠? 에코프로 봅니다. 에코프로. 이것도 비슷해요. 에코프로 BM 봅니다. 이것도 비슷하죠. 근데 금양 봅니다. 이래요. 근데 여기서 제일 큰 놈은 어디예요? 에코프로 BM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에코프로 BM이 떨어질 때는 먼저 떨어질 거예요. 근데 이게 떨어지려면 뭐가 나와야 돼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게 떨어지려면 전기차 시대가 안 와야 돼요. 이제부터. 왜? 미리 평가받은 가격 58만 원이죠. 그리고 나서 시장이 인정한 저가가 18만 원입니다. 근데 지금 얼마예요? 25만 원이에요. 그쵸? 18만 원을 이탈하기 위해서는 여기부터 점프해서 딱 밀어야 돼요. 그러려면 전기차 시대가 안 와야 됩니다. 지금은 최악의 상황을 다 지나왔어요. 그러지 않았다면 2월 7일을 기점으로 실적이 나오고 나서 반등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쵸? 근데 금양은 왜 올라요? 개별적인 이슈가 있다. 그쵸? 최악의 상황이 지나가고 나서야 뭐 리튬 가격의 반등일 수도 있고 4695에 대한 부분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누군가 매집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보여드렸죠. 금양을 어떻게 매매를 했는지 금양 정확하게 타점 잡고 매수한 결과 지금까지 보유 중인 겁니다. 이거 말고도 제가 매매한 내용을 다 보여드렸잖아요. 이건 타점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토대로 포스코 홀딩스와 퓨처엠에 대한 가격대를 잡아가는 게 주식 투자의 본질입니다. 우리 주식 투자 왜 해요? 한국 기업이 잘 되려고? 아니죠. 내가 돈 벌라고. 그러려면 가격에 대한 이해해야 되죠. 맹목적인 맹신은 좋지 않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제가 엊그저께 매수하고 올라가니까 팔고 오늘 내려오니까 또 사잖아요. 여기서는 물려도 된다. 돈을 벌어놨으니까 여기서 오면 더 편해지겠네. 내일 또 올라가서 또 팔면. 자, 이거 말씀드릴게요. 제가 HLB 보시면 이해하실 겁니다. HLB 딱 보시면 제가 신고가 확인 내려가는 거 보고 반등 확인 매수 4일 매도 31% 수익 딱 보고 나오죠. 그리고 나서 내가 산 것보다 올라가니까 또 사죠. 그렇죠? 제가 여기서 매도한 건 수익을 챙기고 다음에 또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대신에 요런 구간은 버린다. 그 대신에 나는 여기서 수익을 포기하는 거죠. HLB에 대한 수익을. 그래서 다른 종목을 제가 하는 겁니다. 보세요. 에브리보 딱 매도하고 나서 이 구간에서 몇 프로 더 먹어요? 47%. 그쵸? 이렇게 매매를 해야 돼요. 근데 다 동일한 종목이죠. 신고가 종목. 왜? 선반영하니까. 그쵸? 이런 타점에 대한 부분은 계속 바뀌기 때문에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었던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하고요. 다 무료입니다.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쵸? 이거 무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렇게 매매하는 원리에 대한 부분 있죠. 그 원리에 대한 부분은 여기 포스코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으로 제가 준비를 해놨습니다. 단기 아까 전에 제가 뭐라 그랬나요? 2주. 아까 전에 제가 매매한 내용을 다 보여드렸는데 2주를 넘는 종목이 없죠. 그렇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걸. 2주를 넘기면 매매는 실패한 거예요. 2주 넘기고 뭘 하겠습니까? 절대 안 된다. 그렇죠? 그러기 위해선 가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공부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쵸? 그래서 제가 무료로 공개한다. 그쵸?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포스코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그 번호로 포스코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을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용 정리 한번 할게요. 주식시장은 미래에 좋아질 부분을 선반영해서 올라간다. 반대로 내려갈 때는 미래에 나빠질 부분을 선반영해서 내려간다. 그쵸? 그러면 지금 내려가는 건 앞으로 나빠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싸지는 게 아니라. 그쵸? 근데 그것도 구분 지어야 된다는 거. 먼저 반영된 부분이 있다면 당연한 조정을 받는 거다. 그런 당연한 조정을 포스코 그룹주는 지금 다 받아 있고 그 구간에서 내가 타점을 잡는 건 올라가고 있는 구간에서 잡는 거예요. 신고가라는 거죠, 그게. 그러면 그 신고가 구간에서 내가 어떻게 분류하고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해야 될지를 알아야겠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올라가고 있는 종목이 3, 4, 5월 달에 주도주가 된다는 거니까 거기서 그 종목을 분류하고 어떤 식으로 내가 판단을 할지를 그쵸? 상세하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서도 시장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자, 근데 시장은 항상 어려울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어려워질 겁니다. 자, 근데 제가 매월 대시세 종목을 구독자분들에게 공개를 합니다. 자, 내용을 보면 12월 달에 실제 공개를 했었던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에 대한 내용인데 대기업을 상대로 안정적인 매출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주요 거래처는 삼성전자, 인텔, 하이닉스, TSMC, 해외에 반도체 관련된 기업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만큼 1월 달에 제가 보고 있었던 종목은 반도체 관련주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공개를 해드리면 이 내용입니다. 여기 어보브 반도체, 그쵸? 실제 제가 거래한 내용을 공개를 한 거고요. 수익에 대한 크기를 보면
공략한 시점, 제가 가격대를 함께 공개를 해드렸는데 공략한 시점부터 21%의 수익 마감이 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어떤 이슈가 있을까요? 2월 달에 발표한다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있죠. 근데 그걸로 인해서 지금 2월 달에 발표한다고 이야기가 나온 상황이고요. 무엇보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내용은 한 가지입니다. 어떤 이슈나 그리고 어떤 상승할 수 있는 내용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맞죠. 하지만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는 걸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고, 그런 내용에 대한 파악이 되었을 때, 그쵸? 여기 어부부 반도체처럼 21%, 그쵸? 대략 3에서 4일 동안 20% 이상의 수익을 먹을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HLB 같은 종목처럼 대략 일주일이 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30%의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답은 나왔어요. 재료에 대한 부분보다 중요한 게 가격이다. 자, 근데 지금 시장에 쏠려 있는 게 뭐죠? 2월 달에 발표하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쪽에다가 지금 집중을 해야 될까요?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기아차의 차트를 보면요. 1월 24일 날 정부단에서 입김을 불어넣은 이후에 시세가 강하게 발생한 것처럼 보이지만 애초에 12월 달부터 신고가를 달성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스케줄을 따져봤을 때 우리가 어디를 봐야 될까요? 4월 달 총선을 봐야 됩니다. 드디어 때가 온 거죠. 4월 달 총선이 끝나면 그 뒤엔 뭐가 있죠? 대선 전국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4월 달 총선부터 시작해서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찾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게 정부 정책의 방향과 그리고 스케줄에 맞춰서 가는 거예요.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이는 걸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이 봐왔기 때문에 스케줄에 맞춰서 가는 게 지금으로서는 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어느 정도의 시세를 내는지 그 첫 번째 단계인 상황을, 그쵸? 제가 12월 달 밝혀드렸었던 대시세 종목으로 이미 공개를 해드렸기 때문에, 그쵸? 어떻게 제가 매매를 했는지까지 다 보여드렸습니다. HLB처럼, 그쵸? 31.9% 걸린 시간은 4일밖에 되지 않죠. 이 종목을 제가 가격과 그리고 어떤 종목인지를 애초에 12월 달부터 공개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었던 23년도에 했었던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죠. 한미반도체 같은 종목들도 여기 소통방에서 모두 공개를 해서 실제로 10,000원부터 60,000원까지 상승한 내역이 있고요. 왜 공략을 했는지를 제가 다 공개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춰서 또는 선거 스케줄에 맞춰서 매매를 이어가야 될 때가 됐고요. 제가 총선 관련된 큰 시세가 나올 수 있는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놨습니다.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모든 종목들은 신고가를 달성하면서 대시세 준비를 하게 되고요.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내가 시장에 주도주를 잡을 수 있는데 지금은 총선에 집중하는 게 맞다. 그래서 총선 관련된 그리고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준비를 해놨는데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나중에 고가에 올라가서도 꾸준하게 매매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자꾸 막 손절하고 매매하는 과정에서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 종목 딱 받아가서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고요. 이 종목은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총선 그리고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공개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은 정말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고요. 기본적으로 가격에 대한 파악을 하면서 큰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